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특징주들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06조 원 규모의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원격 진료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그러자 유비케어가 시간에서 움직였는데요. 4.5%대 상승합니다. 로봇주들도 함께 보이시죠?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부가 규제 확산 회의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상승합니다. 로보티즈 3%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일하게 3%대 상승했네요. 이수화학이 3고를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점검한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2.43% 오릅니다. 가장 아래 케어랩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소식에 오릅니다. 1.26% 상승합니다. 시간의 종목에서 한 종목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정부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죠. 이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어제 또 이제 논의를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향후에 약간의 지금은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뭐 의료계도 반발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어떤 효과적인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와 이거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비대면 진료가 얘기 나왔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테마적인 성격도 있긴 하지만 케어랩스 이제 그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굿닥이라는 이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의료 쪽에서의 플랫폼화는 거의 케어랩스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광고 서비스나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의료 쪽에서의 CRM 쪽으로의 이 사업 방향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굿닥이나 새로운 또 어플이나 또 이제 플랫폼에 대한 출시를 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현재 어떤 재무적인 상태는 안 좋다라는 부분이 적자가 나와서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영업 비용이나 또 광고, 마케팅비가 들어가는 필수적인 어떤 투자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회수 기간은 굿닥에 대한 어떤 그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늘어나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이용자 수나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가시화 부분이 또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비대면 진료가 테마라기보다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시기를 좀 계속 눈여겨보면서 케어랩스도 같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케어랩스 굿닥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유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케어랩스는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요, 저희? 우선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중장기적으로 이 보유 관점을 가져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9,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9,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함께 보시죠. 먼저 외국인부터 보시죠. 솔브레인은 18일째 매수합니다.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국내 해외 공장 증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 아래 펜 엔터테인먼트 보이시나요? OTT의 수혜주로 11일째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대유 AP 10일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생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안정적인 배당 투자처로 일주일째 매수합니다. 가장 아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엔진 사업의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4일째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수급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볼 텐데요. 어제도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이 뭐 상승폭이 좀 컸었죠.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도 이제 두산 인프라 그 합병되기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은 그 머릿속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는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뭐 중국 쪽에서 의존도보다도 지금은 이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의 그런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의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뭐 굴삭기보다도 이제 엔진 사업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IRA 법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미국 외에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 안에서만 2차 전지 원재료를 채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굴삭기나 또 이제 엔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미국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어제도 이제 올라왔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을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나 철도, 상수도 같은 이런 사회적 기반 쪽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계획은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떤 전방 기업들의 판매나 제조업은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철강제나 어떤 건설기계 쪽에서의 그런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우상향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엔진 사업은 이 어떤 2차 전지나 어떤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이 방산 쪽에서도 이 방산 엔진에 대한 수요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계속해서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방산 엔진 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 현대 로템이나 관계사도 있겠지만은 뭐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어떤 방산 업체들의 방산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의 방산 엔진에 대한 어떤 해외에서의 관심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보니까 7%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매수가도 함께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가격, 어제 9,150원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리오프닝 기대감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승 여력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10,000원을 제시하지만 10,000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 넘었을 때 매도가 아니라 어떤 10,000원 넘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타도 되나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현재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신시스템 어제 37일째 매수를 합니다. 리비안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죠. 그 아래 그리고 소카 보시면 18일째 기관이 매수하는데요. 소카의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비철금속 아연 테마 안에서 고려 아연은 2주째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12일째 매수를 했네요. 초코파이가 생각나는 오리온, 중국의 리오프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실적 개선세도 빠르게 더욱더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오리온 6일째 매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IS동서, 폐배터리 어제 굉장히 많이 날랐었죠. 기관은 이 종목을 4일째 매수했는데요. 이 기업은 ISTMC 인수로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체인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기관의 탑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서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이 콘크리트, 또 건설, 해운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그렇지만은 건설 경기 시장이 좋을 거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콘크리트 또 건설에 대한 산업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IS 동서가 다른 어떤 분양 사업보다도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자금력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토지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풍부한 자금력이 있다는 부분이 이런 이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용이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IS 동서의 어떤 강점에 대한 부분은 이런 큰 풍부한 어떤 자금력을 활용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19년에 인선 ENT죠. 그리고 2020년에 코엔텍 인수하면서 폐기물 또 이 환경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기술력을 확보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을 이 확보를 하는 부분은 이 폐배터리 사업 쪽은 어떤 단순 채굴에서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면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폐배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의 요새 최근에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주택 시장에 대한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쪽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건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쪽에서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주목을 왕창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IS 동서 가격적으로 접근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 51,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5,900원이고요. 목표가 51,000원, 손절가는 4만 원인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